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미국 세금 자료들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2024년 그리고 2025년 연방 소득세 납부 전략, 특히 그 환급 가능 세액공제 활용법이에요. 복잡하잖아요, 세금 규정.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재정적 이익을 어떻게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숨은 기회를 찾아보는 게 이번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세금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Pay as you go. 그러니까 벌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의무를 지킨다. 이걸 넘어서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을 좀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예상 못한 벌금 같은 거 피하고 더 나아가서는 환급액까지도 좀 전략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연중에 세금 납부를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원천징수 그리고 추정세 납부. 이 둘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그 W2 월급 말고 다른 소득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엔 W4 양식을 조정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툴이 될 수 있다고요. 바로 그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분기별 추정세 신고, 이거 되게 번거로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폼 W4, 거기 4C 항목 있잖아요. 추가 원천징수액? 이걸 활용하면 진짜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추가 세금 있잖아요. 그걸 연간 급여받는 횟수로 나눠서 이 항목에 딱 적어두면 복잡한 계산이나 마감일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세금이 딱 나가는 거죠. 이게 변동소득이 있는 분들께는 정말 설전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식의 편리한 방법입니다. 분기별 마감일 챙기는 거 은근히 스트레스인데 자동으로 된다니 훨씬 편하겠네요, 진짜. 그럼 혹시 세금을 좀 늦게 내거나 덜 내서 벌금 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피하죠? 그 세이프 하버 규정,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던데요. 네네. 그 과소납부 벌금을 피하게 해주는 규정인데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바로 전년도 총세금의 100% 납부 조건입니다. 고소득자는 110%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소득이 올해 엄청 늘었어요. 그래도 작년 세금 기준으로만 미리 내두면 벌금을 안 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년 4월 세금 보고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벌금 피하는 걸 넘어서 그 가용 현금을 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벌금 회피 규정이 오히려 재정계획 도구가 될 수 있다니,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실 환급,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들에서 특히 환급 가능 세액 공제, 이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세금이 0원이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이건 진짜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보통 세액공제는 그냥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급 가능 공제는 달라요. 세금을 0으로 만들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진짜로요. 대표적인 게 그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라고 하죠.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공제액이 점점 줄어드는 점감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점감 구간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말에 추가 소득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공제가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해서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느는 건지 이걸 좀 따져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EITC 때문에. 그럼 자녀 있는 가구들을 위한 자녀세액 공제 CTC. 이것도 중요하죠. 최대 $2,000 공제인데 그중에 $1,700까지는 ACTC라고 해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자녀 나이라던가 최소 근로소득 조건 같은 것도 확인해야 하고요. 네, 맞아요. CTC는 그 소득 상한선이 부부 공동신고 기준으로 $400,000로 꽤 높아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 가구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요. 또 환급 가능한 ACTC 부분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현금 지원 성격이 있는 약간 이중적인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환급 가능 공제가 대학 학자금 관련해서 미국 기회세액 공제, AOTC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최대 $2,500 공제 중에서 $1,000까지 환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전략인가요? 만약에 부모님 소득이 너무 높아서 AOTC를 못 받으시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안 한다고요? 네. 그러면 학생 본인이 직접 AUTC를 신청해서 최대 $1,000까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대신 받는 다른 교육 관련 공제가 보통 $500거든요. 그거보다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몰랐던 꿀팁인데요. 부모 소득 때문에 그냥 포기할 뻔한 혜택을 자녀가 직접 챙길 수도 있다니 꼭 따져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프리미엄 세액공제, PTC,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라 더 그래요. 예전에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FPL이라고 하죠. 그거의 400%를 넘으면 PTS 혜택을 아예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이 8.5%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아, 상한선이 없어지고 비율로 바뀌었군요. 그렇죠. 이게 특히 직장보험이 없는 중산층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일찍 은퇴하신 분들께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막 수만 달러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담이 소득의 8.5%로 딱 제한될 수 있으니까요. 2025년까지 이 기회 절대 놓치지면 안 됩니다. 와, 오늘 이렇게 파헤쳐보니까요. 진짜 복잡한 미국 세금 규정 속에도 잘 찾아보면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들이 꽤 숨어 있네요. 그 W-4 잘 활용하고 세이프 하버 규정을 좀 전략적으로 쓰고 또 환급 가능한 공제들 꼼꼼히 챙기는 거 이게 중요하겠어요. 네, 핵심은 결국 선제적인 관리인 것 같아요. 세금은 그냥 연말에 몰아서 하는 숙제가 아니고요. 연중 내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재정 계획의 정말 중요한 일부입니다. 특히 그 PTC처럼 한시적으로 바뀐 규정들 있잖아요. 이런 건 기한 놓치지 않도록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세금 계획 세우시는데 아하 하는 그런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2025년 이후의 PTC 혜택이 지금과 같지 않다면 여러분의 건강보험 전략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